지난 21일 필리핀 해군 사령관 로버트 M. 페드라드 중장은 국영통신사 PNA에 출연해 깜짝 뉴스를 발표했다. 최근 필리핀 정부가 사실상 인수를 결정한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한진중공업의 수빅조선소. 이를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기지로 사용하겠다는 폭탄 선언 발표였다. 필리핀 해군 최고 책임자가 수빅조선소의 잠수함 기지 사용을 공식화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신경전은 필리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발달은 지난해 1월 8일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현지 법인인 수빅조선소에 대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한진중공업이 지난 2009년 무려 2조 원의 거액을 투자해 조성한 수빅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였다. 2007년 미국 발사부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2010년대 들어 불경기의 영향으로 선박 시장은 급속히 위축됐다. 이 위축된 선박 시장은 중국 조선소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초저가 덤핑으로 싹쓸 이하면서 수빅조선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16년 1,820억 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8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이 때문에 모기업인 한진중공업도 휘청였다. 한진중공업이 수빅조선소의 법정 관리를 신청했던 지난해 1월 채무는 무려 13억 달러에 달할 지경이었다. 2019년 1월 8일 수빅조선소 법정 관리 신청 일주일 만에 필리핀 법원은 올롱가포 법원 주관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승인했다. 수빅조선소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진중공업은 이 조선소를 해외 조선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수빅조선소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의 국적은 중국과 호주,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4개국이었다. 그러나 한 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다. 이 기업들이 수빅조선소 인수 의사를 밝힌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소 자체의 시설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이 무려 2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대대적으로 현대화한 수빅조선소는 21세기에 완공된 조선소 중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어 대형 선박 상당한 강점이 있다. 또한 선박 블록 가공 시설에서 도크까지의 거리가 최대 1km를 넘지 않아 작업 효율과 생산성도 대단히 우수하며 자동화 수준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시설이 좋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도대체 이 나라들은 왜 수빅조선소 인수 의사를 밝힌 것일까? 수빅조선소는 남중국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미군이 해군 기지로 사용했을 만큼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북쪽에는 중국과 대만, 서쪽으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남쪽으로는 호주가 있다. 수빅만의 해군 기지를 보유한 나라는 남중국해, 특히 분쟁 수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제해권 장악에 대단히 유리한 전략적 이점을 갖는다.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인접국들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수빅조선소가 탐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과다르와 한반도 탈을 사실상 장악했다. 파키스탄 과다르는 오만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석유 수출입 통로를 통제하는 데 기가 막힌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며 스리랑카 한반도탈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교통로 길목인 레카다이버해를 틀어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은 파키스탄으로부터 과다르 항해 운영권을 사들이고 항구 주변에 50만 명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해 사실상 자국 영토화하고 스리랑카에는 고금리 차관 회수 명목으로 한반도타 항구를 99년간 빼앗았다. 수빅 조선소가 과다르와 한반도타 다음 목표였던 것이다. 중국이 수빅 조선소를 인수하게 되면 필리핀은 중국은 군함 건조와 수리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필리핀의 수빅만 일대에 자국 군함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에 건설한 인공섬보다 더 강력한 전진 기지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이러한 속내를 가지고 국영 조선소들을 동원해 수빅 조선소 인수전에 나서자 프랑스와 네덜란드, 호주가 즉각 견제에 나섰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은 호주의 유력 방산업체 오스탈이었다. 오스탈은 중국 견제 목적에서 수빅 조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인수 입찰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탈은 민영 기업이지만 호주 정부가 최대 고객이며 호주 정부의 강한 입김을 받는 기업이다. 호주는 최근 정보기관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이 자국의 전방위적인 현금 살포를 통해 정치권과 언론의 간첩을 심으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이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중국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다. 오스탈이 수빅 조선소 인수 의사를 밝힌 시점은 2019년 2월로 필리핀 현지 언론을 통해 중국이 수빅 조선소를 인수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보름 만이다. 즉, 오스탈이 수빅 조선소 인수전 참여는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는 호주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국령 조선소를 둘러싸고 중국과 호주가 신경전을 벌이자 필리핀군이 들고 일어섰다. 필리핀 해군 예비역 장성들은 수빅 조선소는 군사적, 지리적으로 필리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는 이러한 자산에 대한 중국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의 중국 조선소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로버트 엠 페드라드 해군사령관과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 역시 의회에 출석해 중국의 조선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고 수빅 조선소를 정부가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두테르테 대통령 역시 군부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필리핀 정부의 재정 상태로는 수천억 원 이상, 많게는 1조 원이 훌쩍 넘는 조선소 인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봄까지 필리핀 현지에는 수빅 조선소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필리핀 현행법상 중국 업체들의 입찰을 막을 방법이 없고 필리핀 정부가 조선소를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외국 조선소들이 감당하기에는 수빅 조선소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구세주가 나타났다.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 서버레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호주 오스탈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수주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서버러스는 블랙스톤, 칼라일 그룹 등과 경쟁하고 있는 대형 사모펀드로 아들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존 스노 전 W. 스노우가 회장을, 아버지 부시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낸 댄 퀘리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 펀드의 창립자인 스티브 페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경제자문을 담당했던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기관 관리 감독을 맡기려 했을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면서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막역한 친구 사이이다. 바로 그 펀드가 호주 방산업체와 연대해 중국의 수빅조선소 인수를 막은 것이다. 서버러스 우스탈 컨소시엄은 수빅조선소의 기존 노동자 대부분의 고용을 유지하고 수빅조선소를 외국 정부의 군사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조선소 일부 부지를 필리핀 해군용으로 내놓고 필리핀과 군함 개발, 건조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서버러스 우스탈 컨소시엄과의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수빅조선소 시설을 해군 기지로 운용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필리핀은 2022년까지 이 시설에서 운용할 2척의 잠수함 도입 사업도 마무리 짓고 이 시설에서 필리핀 해군용 신형 전투함 자체 건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과 호주의 합동작전에 필리핀 수빅만을 제3의 과다르, 한반도타로 만들려던 중국의 야욕은 결국 좌절을 맛보게 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의 자본과 기술은 필리핀이 중국에 맞서 남중국 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군함 자체 건조도 도울 예정이다. 한때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프라를 집어삼키던 중국이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